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2분 17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 세계사로 뉴스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란 이슈 때만 저희가 항상 네. 전화 연결을 하다가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역사 이야기로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지난주에 독일 베를린에서 리비아 내전 중재를 위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네. 12개 나라들이 모였고요. 네. 리비아 무기 수출을 금지한 유엔 조치를 준수하겠다. 그리고 리비아 내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정도의 합의안이 나왔는데 네. 일단 이 리비아 내전이요. 크게 네. 두 단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리비아 내전이 시작된 게 2011년 2월 달이거든요. 2월에 이제 시위가 시작하면서 이 정부의 당시 정부를 이끌었던 가다피가 자국민에 대해서 총을 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엔에서 2005년에 이제 유엔에서 무슨 결정을 했냐면 그때 민간인들을 보호한다라는 그 규정을 맺었고요. 그때 이제 그게 보통 영어로 우리가 R2P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Responsibility to Protect, 그러니까 보호를 위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국민의 총을 쏘는 것에 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 정부 이 가다피 정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전에 들어갔다가 그 이제 1차 내전의 시작입니다. 2011년이요. 2월 달부터 소위 말하면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그 아랍 민주주의, 네. 아랍의 봄이고요. 그리고 2014년에 또다시 두 번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전이 2014년 제2차 내전의 지금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1차 내전 때는 일단은 그 독재 정부였던 가다피를 무너뜨렸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국민의 뜻을 모아서 처음으로 선거도 하면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이 정부가 이제 수명이 2012년에 이제 국민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새로운 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선거 때 이제 자신들이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 그 싸움을 걸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지금 다른 쪽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쪽과 싸움이 시작하면서 2차 내전이 들어간 거죠. 네. 1차 내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2차 내전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1차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011년에 있었던 아까 말씀해 주신 카다피 정부가 붕괴되는 네.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럼 네네. 이 카다피가 어떤 권력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권력을 잡기 이전의 그런 리비아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참 리비아가 대단히 복잡한 나라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역사 속에서 가장 근대에 이 리비아를 지배했던 나라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네. 지금 이제 터키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면서 이탈리아한테 땅을 뺏기고 뭐 여러 나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우리한테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막의 라이온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 사막의 라이온의 오마르 무크타르라는 게 오마르 무크타르라는 유명한 아주 리비아 반 이탈리아 투쟁에 나섰던 그 민족주의자 독립 운동가를 그 주제로 한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일부를 가졌고요. 그래서 리비아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하나로 이렇게 통합 국가가 아니라 크게 세 개로 나눠졌어요. 동부, 서부, 남부. 예, 동부, 서부, 남부.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그 유명한 카르타고의 중심지죠. 그래서 네. 이제 동부는 이제 그 피레나이카라고 부르고 서부는 트리폴리타니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남쪽은 이제 페잔이라고 부르고 이게 셋으로 나눠졌는데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뭐 부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탈리아가 다스렸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지배가 끝나서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왕조에서 이 공화정으로 만드는 쿠데타를 한 사람이 가다피입니다. 왕이 잠깐 외유 나가 있는 사이에 쿠데타를 해가지고요. 네. 근데 쿠데타 할 때 나이가요 27살이에요. 정말 어리네요. 네, 대위 때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아서 69년부터
나토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2011년까지 리비아를 지배를 했죠. 근데 40년이 넘습니다. 네. 네, 42년, 42년을 네. 지배했는데 42년 지배하는데 그럼 당연히 민주주의가 될 리는 없을 테고요. 네. 그래서 이 독재적인 정권을 해왔죠. 사실은 2011년에 리비아 사태가 났었을 때 리비아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게 가장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시리아고요. 그리고 리비아도 안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비아가 의외로 그 시위가 나면서 가다피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워낙 이 카다피가 장기적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설마 리비아에서도 아랍의 봄 영향을 받을까 했는데 네. 결국 이제 리비아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반정부 시위가 네네. 일어났던 일어났던 건데요, 당시에. 네, 가다피라는 인물이 아주 그 기행도 많이 한 인물이고요. 네. 국민들 아주 철저하게 아주 잘 뭐랄까요, 조종 능력도 뛰어나고 힘으로도 무섭게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 집권을 이어나간 어떤 결정적인 힘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네. 카다피가 내세운 특이한 이념이 있더라고요. 인민 직접 민주주의.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말로도 옮기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네네. 아랍어도 신조어예요. 신조어를 자마히리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랍어 주무리아라는 공화국이라는 데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인데 본인이 네. 그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국민들을 반상이나 이런 조직으로 다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상향식으로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렇게 이제 국민들을 묶어놨어요. 그 정점에는 본인이 있고요. 네. 근데 민주주의 제도는 아닙니다. 절대 민주주의 제도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도 이제 반상회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전에 네. 이 반상회 같은 게 지금은 아무는 자치기구지만 반상회에서 이제 정부의 의견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같고 공산주의 같고 복잡하게 섞여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고요. 네. 본인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7살 때 권력을 잡았고 처음에는 민족주의자로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서자마자 아랍 민족주의 정신에 투철해가지고 일단 외세가 우리한테 너무 돈을 많이 갖고 간다. 그래서 석유도 국유화시켜버리고 이탈리아를 완전히 쫓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비아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영웅이었죠. 그때만 해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권 권력을 잡으면서 취하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아랍 정치 분석가라든지 학자들은 어떤 말로 부르기도 하냐면요. 네. 가다피는 중동 정치의 피카소다. 네, 피카소는 그림이 멋있잖아요. 네. 난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가다피는 난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정치 역정을 보면은 아랍 민족주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을 이용한 시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범 아프리카주의까지. 아주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지향하는가를 할 정도로 복잡한 사람이었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보통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나면 민주정부가 새로 들어선다거나 혼란이 어느 정도 좀 잠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리비아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1차 리비아 내전으로 카다피 정부가 무너졌는데도 이후에 국내적인 상황이 더 복잡해졌죠. 네,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동 지역을 이해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 통합되는 정부가 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서구가 다 갈라놨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국민통합을 못 이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 민주주의가 그렇게 많이 있어 왔지만 지금 현재 그나마 지금 모범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그 박수를 보내고 지원을 하는 것은 튀니지밖에 없어요. 예. 튀니지만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실패를 한 거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 리비아가 그런 경우입니다. 리비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나라라는 게 식민주의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고 결국 또 지금 그 셋으로 나눠진 그 틀에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비아가. 네. 그리고
이 부족들이요. 네, 부족이 맞습니다. 최소 150에서 600 부족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족마다 굉장히 다양한 자기의 이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합집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 통합이 될 수가 없죠. 네, 국민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나뉘어져서 서로 합법 정부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2차 리비아 내전까지 가고 있는 건데 네네. 그 앞서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일 주도하에 그래서 리비아 내전 관련 회담이 열렸는데 네. 리비아 내전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유럽은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근데 그 관심을 갖는 국가들도 보면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지하는 나라가 다르고 리비아 네. 국민군을 지지하는 나라가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네. 일단은 리비아에 대해서 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서로 나눠지냐면요. 네. 리비아가 오페크 국가잖아요. 네네.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석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추정되는 매장량만 해도 483억 배럴이고요. 지금 현재 9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수출을 하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보통 160만 배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만 해도 160만 배럴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리비아 석유는 거의 들어오지는 않는데 당시에 리비아 석유 160만 배럴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휘발유값이 2,000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90만 배럴까지 회복을 했는데 워낙 그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토탈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엔이라든지 이런 대정유 회사들 그리고 영국의 BP라든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서부 그러니까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쪽은 이슬람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자 장악하고요. 근데 지금 이슬람주의자들 이 정부를 유엔에서는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동부에는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이 리비아 국민군이 거기를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부의 통합정부, 동부의 리비아 국민군 이 둘이 나눠져 있는데 이슬람주의자 정부는 누가 좋아하냐면 터키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정부를 세워서 이 정부가 주도가 되는 리비아를 통일을 시키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터키까지 이어지는 이 파이프라인까지 연결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이슬람주의자를 싫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집트거든요. 네네. 이집트는 이 동부에 있는 리비아 국민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주의자가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리비아 두고 둘이 붙고 있는 싸움은 터키하고 이집트의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리비아의 어떤 국민들의 평화나 국민들의 안위를 다른 나라 정부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 나라들과 리비아의 어떤 철저한 이해득실 그리고 리비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철저한 이익적인 계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였습니다.